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반도체 소식입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다. 오늘의 반도체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 2기 정부 들으면서 하여튼 관세 폭탄을 내리고 있는데 4월 2일 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들은 관세에서 제외되지 않는가 하는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종잡을 수가 없죠. 19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로 해서 정보기술협정 ITA, FTA처럼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IT 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미국에다 직접 수출하는 거는 통계로 보니까 한 7%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TSMC는 이게 또 얘기가 달라요.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의 아이폰,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HBM을 만들면 이게 TSMC로 가서 여기서 최종돼서 이게 엔비디아로 공급이 되다 보니 TSMC가 만일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어마하게 타격을 받죠. 이 매출이 70%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제 외신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상호 관세에는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빠질 전망이다. 지금 다른 뭐 철강이라도 이런 데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사진을 잘 보면 여기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폭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더티 15라고 있어요. 지저분한 15개국.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어마하게 흑자를 누리지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은 적자를 보는 대표적인 15개 나라, 여기 카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여기 우리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있죠. 대표적인 중국, 일본, 타이완, 그 다음에 호주, 싱가포르, 인도 다 있습니다. 여기 유럽에도 큰 나라들 다 있습니다. 이 세 보면 딱 15개입니다. 저걸 딱 집어가지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차, 제약, 반도체 이런 핵심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면 K반도체만 웃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CEO 스코어라고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 분석하는 그런 그 기관에서 작년 대기업 영업이익이 66%가 늘었다는 얘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23년에는 전 SK나 삼성이나 다 적자를 봤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호조인 가운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K반도체 우리 협력 소부장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덕분에 굉장한 실적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래픽이 하나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매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SK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뭐 4월 2일 날 발표되는 그 관세 상호 관세에서 이게 반도체가 빠진다 그러면 뭐 막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메모리 부분에서 선방한 SK하이닉스가 영업이 작년에 보셨잖아요. 뭐 23조 얼마 정도에 어마하게 늘렸죠. 그래서 23조 4,673억이죠. 23년에 당연히 적자를 봤죠. 그러니까 뭐 어마하게 증가했던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HBM에 그냥 올라타 가지고 슈퍼 사이클에 뭐 그냥 페달을 돌려가 뭐 이런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SK하이닉스는 제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기사를 봤는데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팔고 있는 H20이라는 아주 저급한 그런 AI GPU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거기다가 HBM3E를 넣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HBM3를 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HBM3E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 SK하이닉스는 그 HBM에 대한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1년 만에 영업이 26조
많이 올랐죠.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믿을 거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밖에 없지 않느냐. 자동차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고 있는데 2분기에 이제 D램 가격이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HBM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분석 기관들에서 나오는 걸 보면 HBM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D램은 자꾸 이렇게, 여기 보면 범용 D램이죠. 일반 D램은 가격이 하락세가 다소 둔화된, 이게 중국의 이구환신이라든가, 그러니까 오래된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꾸면 보조금을 준다 이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통계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팔고 있는 반도체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HBM을 포함한 일부 고부가 D램, 그러니까 범용 D램, DDR3라든가 DDR4라든가 이런 건 중국에서 만들고 점유율이 높든 말든 그런 거는 돈이 많이 안 되는 거지만 고부가 D램, 대표적인 거로 보면 DDR5라든가 DDR5X, GDDR6, 7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고 있어서 이 상승세는 계속 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범용 D램은 0에서 한 5% 정도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HBM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한 3 내지 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를 또 보면 뭐냐면,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인상 때문에 OEM이라든가 ODM이에요. OEM은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고, ODM은 주문자 이제 개발상, 이런 것들이 D램 재고가 이제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발주를 많이 준 거예요. 아니, 재고를 막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소식 중에 맨 나중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건 재고가 소폭 늘었어요. 그래서 주요 업체의 범용 D램의 공급량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전자는 D램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HBM으로 전환했어요. SK도 마찬가지예요. 서버하고 모바일 D램이 집중하고 있어서 PCM D램 생산 공급량은 제한된 상태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이라든가 아주 고사양의 D램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무슨 DDR4라든가 3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급격하게 줄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슨 이미지 센서 만드는 그 라인까지도 지금 HBM으로 다 돌리고 있죠. 그래서 DDR5라든가 DDR4 이런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지만 고사양의 D램이라든가 HBM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트렌드포스는 DDR5 가격은 2분기에 안정될 것,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DDR4의 가격 폭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돈은 잘 안 돼요. 걔네들이 또 수율이 얼마나 또 나올지도 잘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범용 D램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승부를 걸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자, HBM 얼마나 더 쌓을 수가 있을까? 지금 12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단도 지금 상반기 중으로 상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참고로 16단을 샘플만 제공을 하고 시장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산 계획이 없어요. 마이크론 16단 아직 못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지대 핵심인 이 HBM이,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16단이 사실상 마지노선이 아닌가, 20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6단으로 구성된 차세대 HBM3E 제품을 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은 16단 안 한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시장이 확 커지면 어떻게 또 덤벼들지를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8단도 퀄이 안 되고 12단도 퀄이 안 됐는데 16단까지 간다? 진짜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16단은 거의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HBM3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이 AI 가속기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16단 HBM3 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위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참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DRAM 칩을 16개를 수직으로 적층해서 48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아마 20단 정도 HBM4E나 20단이 이렇게 가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여기 이렇게 내는 거 보면 어드밴스드 MR 머프 공정이에요. 이게 약간 동영상도 있지만 그 중간에 하나만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이게 어드밴스드 MR 머프 공정이 수율도 잘 나오고 아주 생산성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이걸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저기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 보면 어느 신문 기사에 짧게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제 눈에 푹 떴거든요. 삼성전자도 HBM4에서 MR 머프를 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좀 더 진척돼 있는 기사가 나오면 제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MR 머프는 적층 시 발생하는 발열이 오버히팅 이게 최고입니다. 쉼, 워피지 현상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TC-NCF가 아니라 MR 머프란 말이에요. 이 공정이 가장 탁월한 기술인데 지금 SK가 지금 독점적으로 거의 쓰고 있고 삼성은 아직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DRAM을 높이 쌓을수록 내부 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제품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MR 머프 기술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MR 머프 공정으로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20단까지 적층이 가능하다. 아마 연구실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븐 같은 데가 다 집어넣고 여기에 요 사이가 요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에폭시 같은 수지를 넣어서 여기다 삼성하고 조금 다른 거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SK가 지금까지 높은 수율과 그냥 HBM 시장을 다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다음 세대, HBM의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HBM 기술이 진화할수록 적층 공정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서 생산 과정이 그냥 수율 확보가 그냥 엄청난 어려운 과제로 떠오를 겁니다. HBM4에서는 12단부터 시작해서 16단, 20단 적층까지 전력 효율을 개선하거나 데이터 입출력, 인아웃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장비가 따라와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도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적으로 16단이나 20단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삼성 반도체가 재고가 1300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DS 부분의 재고 자산이 줄었지만 재공품 반제품 이게 뭐냐면 재공품 반도체 뭐냐면 반도체는 8대 공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제품이 있어요. 완성이 안 된 그런 것들도 다 재고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짧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기준 재고 자산은 51조 7549억이에요. 어마한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에는 32조, 21년에는 41조, 22년에는 52조.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를 잘 보시면 제품 및 상품의 재고 자산은 13조. 이 완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반제품 및 제공품은 22조. 이게 대부분 여기에 보면 반제품이라든가 제공품의 공유 전년에 22조 1984억보다 한 1420억이 늘었어요. 근데 곳이 아마 반도체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삼성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원재료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재고가 조금 있고 반도체 재고가 조금 늘어가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그러니까 라인에 한 번 들어가면 완성품이 되기까지 뭐 3, 4개월씩 걸리고 이 기간이 이렇게 걸리고, 그러고서 제품이 오랜 시간 생산 라인에 머물기 때문에 그걸 어느 시점에 그거를 이렇게 재고를 딱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제품, 제공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재고 자산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이 3.6회로 작년에 3.5회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재고 회전율이 짧으면 짧을수록 재고가 쌓이지 않는 거죠. 물류창고에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3.6회가 아니라 뭐 2회라든가 뭐 1회라든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냥 뭐 라인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 일수도 101일에서 104일로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재고가 늘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재고 자산 충당금이 줄어든 것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지만은 재고는 뭐 모르겠어요. 뭐 DDR4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재고는 쌓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믿을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 이건 정확한 것이고, 다음 주에 있을 4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있을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서 우리의 이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관세에서 빠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